안녕하세요. 닥터가이드입니다. 오늘은 PTT, 우리나라 말로 뭐죠? 일단 PTT라는 거는 포토 서멀 테라피의 약자고요. 굳이 해석하자면은 광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제품은 플래티넘 PTT, 백금 PTT입니다. 자, 일단은 이 PTT라는 치료의 원리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요새 무슨 PTT 치료가 많이 네, 나와 있고요. 요새 갑자기 트렌드처럼 많이 나와 학회 있죠. 가보면 강의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 트렌드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인데요. 나노 파티클, 아주 미세한 파티클을 피지선이나 세포내로 침투시킨 다음에 열적 자극을 주거나 혹은 플라즈몬 레조넌스라고 해서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파티클들이 움직이면서 열을 내면 그 주변의 조직이 파괴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주비네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지선이랑 요런 모공 쪽에 요 백금 나노 파티클을 투입해서 800에서 1200 나노미터 파장대에 빛을 던져주면 얘네들이 안에서 수류탄처럼 빵 터지면서 모공이나 이런 데서 자극을 막 주니까 피부 리주비네이션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여드름 치료할 때 많이 쓰던 PDT 생각하시면 될 맞습니다. 거예요. 약물을 초음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침투를 시키고 빛을 이용해서 안에서 터트려 갖고 여드름균 죽이는 건데, 요새 최근에 트렌드가 레이저와 이제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PTT라든지 약물들의 조합으로 좀 더 좋은 만족도를 내기 위해서 이런 조합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략 뭐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에토좀 PTT라고 네, 안에 그거 유효 성분을 함유하는 아, 그런 그렇구나. 개념에 또 이 플래티넘 PTT 전에 나왔던 골드 PTT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금속이죠. 이거를 보통 여드름 치료하듯이 써서 모공이랑 피부 리주베네이션 용으로 쓰는데, 이런 약물들을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술할 때 부작용이 덜해야 하고, 그리고 시술 때 과정이 편안해야 하죠. 뭐 닦아내기 어렵다든지 얼굴에 자극을 줘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플래티넘 PTT는 약간 좀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PDT 치료는 인큐베이션 타임도 굉장히 길었고 빛이 없는 그런 룸에서 인큐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태닝 돼서 약간 칙칙해지잖아요. 네, 피부가. 맞아요. 그런 사이드가 많아서 되게 까다로웠는데 요새 나온 PTT 치료는 훨씬 더 심플하고 또 안전한 치료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보통 관리사분들이 얼굴에 그걸 침투를 시켜주게 되고 한 10분 정도 초음파를 쓰죠. 업체에서 권하는 거는 20MHz 이상의 초음파를 쓰라고 돼 있는데, LDM이나 인텐스 울트라나 이런 걸로 해도 크게 무리 없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태핑해서 잘 꼼꼼하게 이렇게 네, 덮고 맞아요. 해주시면 손가락으로 이게 워낙 태핑해서 잘 해주세요. 스며드는 액체라 네, 걱정 그래서 안 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하고, 이거 800에서 1200이라서 어떤 레이저들이 보통 많이 쓰죠? 사실 800대 레이저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000대 이상의 레이저가 조금 더 효과가 네.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레이저 토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롱펄스 1064 제네시스 모드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IPL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빗으로 하면서 약간 얼굴 되게 환해지는 느낌도 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술 시간이 빠르죠. IPL로 빗을 크게 하면 빠르니까. 1000대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아랫대로 하면 저희 동양인들이 많으니까 멜라닌을 잘 먹거든요. 근데 멜라닌에 되도록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좋죠.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모르니까. 멜라닌 터트리면 이제 PIH 올 수도 있고. 요거는 보통 롱펄스 제네시스로 좀 많이 하시는 것 맞아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이용한 뭐 다이오드 레이저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도 하고 있고, 요게 나온 회사가 이제 더마유인데, 더마유의 라라필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써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최 원장님, 주로 레이저를 할 때는 평소에 이 플래티넘 PTT를 쓰지 않고 레이저 할 때보다 출력을 좀 약하게 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롱펄스를 쓸 때 저는 1064뿐만 아니라 7호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7호는 굳이 사용 안 하고요. 1064만 충분히 사용해서 한 2000에서 2500샷 정도 하면 충분히 이게 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인 레이저의 미인 모드를 쓰는데, 기본으로 이제 되어 있는 모드를 쓰고 딱히 에너지를 조정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얼굴 전체에 한 2500에서 3000샷 정도를 쏴주면 환자분이 약간 열감을 느껴 하시면서 아파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약간 붉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LDM 같은 걸로 진정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클렌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술하고 갈 때 얼굴에 남기면 안 되니까. 그냥 클렌징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별도로 방법이 있으신가요? 시술 전에 우선 모공에 침투 잘 되라고 각질 제거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 과정을 좀 충분히 해줘야 조금이라도 더 파티클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하고 나서는 자극을 좀 최소화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소프트하게 후관리하고 집에 보내는 편입니다. 플래티넘 PTT는 확실히 조금 그런 면에서 라이트해서 옛날에 PTT처럼 집에 갈 때 강한 햇빛을 보면은 그때 태닝이 더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포토서멀 세라피의 가장 큰 관건은 약물이 얼마나 잘 침투하느냐, 그리고 선택적으로 피지선에 잘 들어가느냐, 다른 데 안 들어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플래티넘 PTT는 기존에 있던 골드 PTT보다는 조금 더 선택적으로 잘 흡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이드가 적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간격을 뭐 3, 4주 이렇게 두었다면 플래티넘 PTT는 1, 2주 만에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약간의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간격을 좀 충분히 둬야겠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얇은 분들은 한 2주마다 하고요. 피부가 좀 두껍고 모공이 큰 분들은 1주마다 해서 보통 3번 내지 4번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요새는 이제 갖고 있는 장비를 자꾸 늘리기보다는 장비에 이런 약분들을 하나씩 얹혀서 모공이라던가 환자들 얼굴 리주비네이션에 좀 더 좋은 만족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약물들이 점점 트렌디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여드름 치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볼 때는 피지선을 파괴해주면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래서 화장도 잘 먹고 그런 개념으로 치료적 접근을 하면 인디케이션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다른 스킨 부스터 치료나 모공 치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컴비네이션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그 패키지의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이렇게 첨가하는 느낌의 가격으로는 적절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래티넘 PTT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